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회사법인 주성의 대표이사인 김병천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여기 경기도 안성에 산중면에 있습니다. 동아방송대학교 근방에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회사를 추구하는 이 회사의 사업 이념은 생명을 살리는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비전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하기 앞서서 좀 아까 제가 잠깐 저희 그 가족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도 그런 쪽으로 전공을 했고, 또 그 해외에서 좀 비즈니스 좀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연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를 어렵게 해서 낳았어요. 그 애를 쉽게 낳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신체적 어떤 결함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소위 서울의 차병원이라는 데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애를 겨우 갖게 돼서 애를 낳는데, 애가 염색체 15번 염색체가 결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저희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냥 애를 정상화시키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돈 벌려고 정말 엄청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다행히도 그 애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염색체 자체가 결손이다 보니까 그 염색체를 정상화시키기 전까지는 정상화되기 어렵겠죠. 이제 저희 애 같은 경우는 그 염색체 15번이 결손이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호르몬 관계가 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도 안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성호르몬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가 또 뭐 중성이죠. 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러니까 성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 호르몬도 안 나오니까 키도 좀 작고,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다 보면 또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욕 호르몬이에요. 식욕 호르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관련된 거에 약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정상인들도 식욕이 좋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위 대사질환이라는 게 뭐 대표적인 게 당뇨잖아요. 그죠?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또 고지혈. 이런 게 다 이 영양 과잉, 식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당연히 식욕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걸 소위 그렘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밥을 많이 먹다 보면 처음엔 막 입맛이 져서 먹다가 배가 부르면은 이제 같은 음식도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줄이게 돼요, 스스로.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돼. 왜냐면 그냥 내내 계속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 식욕을 억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 세계에 이 PWS라고 그러는데 프라더 웰리 신드롬. 근데 이런 케이스의 평균 연령이 42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러한 결손을 갖고 있는 애들은 42세가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애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삼성 서울병원 가서 거기서 항상 검사를 받고 이제 애 상태에 따른 처방전을 받아서 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희 애가 가급적이면 세상에 태어난 거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뭐 운동이라든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 저희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해외 쪽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
그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애가 이제 그 결함이 있다 보니까 뭐 가족이 돼봐야 뭐 집사람하고 애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같이 사는 데 있어서 해외 생활이 적합지도 않고 또 지능도 떨어져요. 지능도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IQ 한 9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뇌의 지능 수준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애가 29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애기 같아요. 하는 짓이. 그래서 그냥 평생 애기 데리고 산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옛날에 결혼했을 때 애가 생겨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애기 하나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애기를 주셨어. 평생 애기를. 그때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네, 어쨌든 뭐 애기 같은 저희 애 데리고 지금은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또 애가 장애인 학교를 나왔는데 보통 장애인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부모들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사회 시스템이 많이 도와주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교가 끝났을 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애들이 뭐 취직을 하거나 못하면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취직을 해서 오래 다니면 되는데 적응을 못해요. 이 적응 못하는 게 이제 본인도 잘 못하고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면 동료들 간에 유대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류가 안 되니까 이제 유대감이 안 생기게 되면 동떨어지게 되고 본인도 다니기 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오래 못 다니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물론 이제 생산성도 엄청 떨어지죠. 교통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모가 데리게 있게 돼요. 그때부터 진짜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걔를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있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애도 힘들지만 부모도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희 애가 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맞춰서 고향이 여기 경기도 안성이고 그래서 이제 안성에다가 같이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걔랑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갖추기 위해서 제가 스터디를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왕이면 변동 없이 향후 한 2, 30년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없을까. 그 다음에 또 걔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 삶의 방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찾은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위치에 속하냐면은 보통 이게 보면은 먹는 걸 가지고 이제 결국 바탕이 돼서 이 건강식품이라든지 약 같은 걸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 곡물이나 아니면 약용식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거를 가지고서 안전한 스마트팜 또는 식물공장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건강식품이나 바이오 산업 쪽으로 진출을 하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도 물론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뭐 약을 먹는 것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게 되려면은 좋은데 문제는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기후 변화가 있잖아요. 기후 변화. 기후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환경 변화, 또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게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나쁘다는 이유는 뭐예요? 왜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배출이 잘 안 돼요.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오면서 그 안에 그 WHO에서 발표한 게 1급 발암물질이 있잖아요. 그 안에 중금속이 같이 껴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미세먼지 마시지 말라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하고 다니고 요새 뭐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지만 그 다음에 환경오염 엄청 심해요. 지금 뭐 대기도 오염돼 있지만 토양 또 화학비료 안 쓰는 케이스도 없고 그리고 잔류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중금속 오염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 먹거리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약 50년 전에 시금치랑 요새 나오는 시금치의 영양 성분이 달라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은 뭐 시금치 먹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뭐 각종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기가 함유량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대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타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고 이제 이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우선은 물이 저희 지하 100m 안반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보통 안반수 같은 케이스는 1년에 1m씩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100m라면 자연적으로 100년 전에 있는 물을 갖다가 끌어서 그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물만 써요, 그냥. 일체 비료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농약도 쓰지는 않죠. 그 다음에 수확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서 바로 건조를 해요. 그걸 뭐 유통하고 이러면서 오염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바로 건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미생물 관리 공정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0% 생산 라트에 대해서 공인 검사 기관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인 검사 기관 통해 가지고 100%다 그냥 검사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온실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기계로 다 재배를 합니다. 저희 거 같은 케이스는. 이렇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건강식품이라는 거는 이렇게 안전성, 건강식품 먹는 이유는 첫 번째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영양성하고 기능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좋다.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요새는 과학이 발전돼서 얼마나 좋은지 다 검사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그 제품을 만들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산하는 새싹보리는 베타글루칸이 100g당 29g이에요. 그러면 약 30%, 요게 지금 60g짜리인데 요거의 30%는 베타글루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섯류의 보통 3배 정도 돼요. 꽃송이 버섯 같은 케이스가 뭐 한 40% 된대요. 하지만 그거 보면 꽃송이 제품류 시중에서 파는 거 보면 그 전체 제품 중에 뭐 10%, 20% 들어있어요. 저는 이게 100%예요, 100%. 100%에 30%랑 10% 함유된 거에 40%랑 말이 안 되죠, 게임이. 훨씬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베타글루칸은 이게 면역력 향상에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바 같은 케이스도 100g당 283mg이 함유가 돼 있어요. 소위 쌀lun이 좋다고 가바 많이 먹거든요. 120배죠, 120배. 가바는 어디에 좋냐? 뇌피로에 좋은 거예요. 뇌 뉴런이 신경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거 신경이 전달 물질이 가바거든요. 그 다음에 베타카로틴이라고 블루베리 100배예요. 이것도 다 수치로 나온 겁니다. 이 성분 분석을 했어요. 비타민 A 전분 물질이거든요. 베타카로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정말 안전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원료를 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음료, 화장품에 원료 소재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중 무유로 생산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싹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은 새싹꿀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키려고 왔습니다만은 저희 새싹꿀이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새싹 브로콜리라는 것도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원래 설프라팜이라는 항암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 새싹 브로콜리를 만들면 최대 50배 정도 더 많아져요. 새싹으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새싹 카모토라는 게 있어요. 여기 셀레늄 함량이 굉장히 많죠. 한 3배 정도 더 많아져요. 그 다음에 새싹 메밀이라는 거, 메밀을 새싹을 내가지고 먹으면 루틴이라는
그런 항암 성분이 또 많아져요. 이 루틴이라는 거는 혈압, 비만, 심장계 질환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새싹을 내게 되면,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일본 영양학자 하기와라 요시히데 박사라는 분이 새싹보리의 영양 가치에 대해서 벌써 5, 60년 전에 일본에서 그거를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건강식품의 약 한 60, 70%가 뭘 차지하고 있냐면 인삼류예요, 인삼. 뭐 인삼 치고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니에요. 인삼? 새싹보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 반대예요. 새싹보리가 거의 7, 80%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먹어왔던 거예요, 일본에서. 바로부터. 이 새싹보리에는, 네? 이게 한 5 내지 8일 만에 한 10cm 커요. 환경을 잘 맞춰주면. 그러면 대사물질이 확 늘어납니다, 대사물질이 확 늘어나면서 풍부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늘어나면서 그 안에 막 폴리포사놀, 사포나린, 폴리페놀, 가바 이런 성분들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늘어납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영양성분 분석한 내용을. 예, 그래서 저희 거는 이렇게 실내 농법 방식으로 하는 상황이고, 이건 뭐 저희 회사 시스템 자랑이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실내 내부가. 예. 요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큰 거예요. 요게 보면은 요게 한 30cm 되고요. 요거 길이가 2m 정도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뭐 크게 분야로 보면은 ICT 융합 작물 생육 모니터링 환경 제어 시스템, 말이 거창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뭐 천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술 개발 및 제조 방식, 그 다음에 뭐 농산물 가공 기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먹어도 흡수가 잘 되는데, 이제 노약자들, 몸이 약하신 분들, 또 특히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영양 흡수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 프로바이오틱 가지고서 이렇게 다 분해를 해놔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개의 회사들은 새싹보리다 그러면 그냥 새싹보리만 다들 생산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새싹보리뿐만 아니라 원료도 다양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원료로 만든 걸 가지고 제품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요. 새싹보리 100%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뭘 만들고 또 발효시켜서 뭘 제품을 만들고, 또 새싹보리에서 뭐 콜라겐을 추출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식물성 콜라겐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런 기업 인증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 부설 연구소도 있고, 뭐 또 벤처 인증도 있고, 친환경 무농약 인증도 있고, 또 우수관리 농산물 인증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ISO 9001, 뭐 14001 이런 건 뭐냐면 여기 뭐더라?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친환경 경영 인증 뭐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재산권으로서 각종 특허도 다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거. 그래서 저희 회사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을 살리는 스마트팜이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농식품 소재 바이오 원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 도덕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생명을 살리는데 돈 벌자고 타협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제품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국내에서는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독보적인 인도어 파밍 기술로 새싹작물, 보리, 기기, 메밀, 카모트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합니다. 저희 회사 제품이 좋다라는 거는 저희 회사는 원료 판매가 제품 판매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제품은 브랜드 이미지가 없으니까 알려지지 않잖아요. 근데 원료는 뭐 홈쇼핑 같은 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CJ 헬스케어 혹시 컨디션 환 들어보셨나요? 그 메인 원료가 저희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납품이 들어가요. SK 바이오랜드 같은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요. 네. 그래서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자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종자가. 요거는 이제 보리 종자, 겉보리라는 걸 쓰게 되는데, 물론 이제 길이를 쓰면 길이가 들어오고 카무트를 쓰면 카무트가 들어오겠죠. 메밀을 쓰면 메밀이 들어오겠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식물 공장에서 재배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원료화를 만듭니다. 근데 원료화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 원료를 잘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2차 가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차 가공으로서 이거를 또 이렇게 건강유지용, 면역력 개선용, 혈행, 심장병 개선용, 장 건강용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장 건강용으로 만든 거는 결국 이런 거죠. 프로바이오틱, 발효. 이 시중에서 파는 유산균하고 조금 달라요. 개념이. 이거는. 그 다음에 피부 건강 미용용. 그건 이제 좀 아까 드셨던 요 콜라겐 젤리 같은 케이스. 그런 것들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개념인데 생물 자원을 개발해서 원료 개발하고 용도별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주장한 게 안전성 제품에 대해서 저희 제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영양성, 기능성을 저희가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전성을 어떻게 안전하냐? 종자는 무농약 농산물 종자 또는 유기농 인증 종자 같은 거를 사용해서 무농약 인증을 받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ISO 9001이라는 인증은 품질 경영 인증이라는 거를 받는 거예요. 시스템을 품질 위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 경영. 저희 환경이 저희 시스템 자체가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는 환경을 중시 여기는데 다른 데 피해를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 만듭니다. 그래서 식물공장 재배를 할 때는 천연 안반수로 만들고 전부 물만 사용하게 되고 스마트 환경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돼서 온도, 환기, 습도, 그 다음에 빛 같은 것도 저희는 옥내 옥구조로 돼 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공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온실이 또 돼 있어요. 온실 구조. 그리고 가공할 때는 모든 생산 나트별로 공인 검사 기관을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가품질 성적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타르색소 대장균은 검사가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공인 검사 기관에서 바로 식약처로 통보가 가요. 얘들이 뭐 생산했는데 문제 있다라고 저희한테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반드시 하면서 동시에 창구형 검사를 합니다. 이게 뭐를 하냐면 금속성 이물 검사도 하고 일반 세균수도 검사하고 대장균 군도 음성으로 관리하고 바실러 세데스라고 저기 곰팡이균 같은 거 곰팡이균도 다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좋은 것도 일부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것들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요 이름 어렵죠. 식중독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황색 포도상균 이런 거 다 그냥 100% 검사는 저희 거는 정말 안전하다.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이 가능한 거예요. 홈쇼핑 원료로도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검사하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한국 SGS라는 데에서 검사를 해서 라트 번호가 여기 들어가고요. 품목 제조 번호도 다 들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타르섹토 대장균군 검사에서 M5로 샘플을 5개 채취해서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준은 이 중에 하나라도 10 이상 나오면 안 된다는 건데 저희는 다 제로로 관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검사서 보시면요. 요 금속성 이물이 10 미만이어야 돼요. 10 미만. 그래서 보통 식약처에서 그 논이가루가 많이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새싹보리 분말 가루도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사 드시는 게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은요. 기껏해야 이것 정도도 안 하는데도 많아요. 이건 당연히 안 하고. 근데 온라인에서 하시는 게 특히 금속성 이물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방앗간에 가서서 빠시잖아요. 롤러밀로. 그걸로 걸리면요. 이게 무조건 10 이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방앗간에서 이렇게 롤러밀 가지고 하게 되면요. 금속성 이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탈철을 해도 잘 안 잡혀요.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거 개발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대장균 군 같은 경우요. 이게 사실 제로 나온 거는 GNT라고 제약회사에서 쓰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소위 샐러드라고 이렇게 물에다가 닦아서 그냥 이렇게 뭐 소스 뿌려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10의 5승급 나와요. 이게 10의 5승급이라는 거는 10만, 50만, 뭐 80만 이렇게 이 수치가.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뭐 햄버거 집에 우리가 햄버거 먹을 때 상추 같은 거 올려져 있잖아요. 그 기준이 거기께 50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거는 제로. 근데 이 제로로 나가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엄청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새싹보리 분말이 슈퍼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싸놓고 팔잖아요. 그거 대장균 균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희는 20kg씩 포장이 되는데 지대가 벌크로 나가는 거는 개봉을 안 합니다. 개봉을 하는 순간에 이게 막 증식이 돼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슈퍼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막 하나로 마트에 초록색 새싹보리 가루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퍼서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건강하려고 드시는 건데 저렇게 싼 건 좋아도 아무리 싸도 그렇게 드시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고 나서 자꾸 방구가 나오고 가스가 차는 거예요. 장에 들어가가지고. 금속성 이물 10 이하로 나오려면은 저희가 반드시 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에어제트 밀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기로 분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과정 속에 이렇게 10,000가우스 정도 되는 그런 자석으로 해서 공정을 하다 보면 뭐 라인 타는 게 전부 다 금속성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금속성 부분을 다 끌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10 미만인데 저희가 사실 0.2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0.2 나오거나 불검출 나오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저희는 외부 기준은 5예요. 5 미냐. 근데 어쨌든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새싹보리에 대한 일반적인 효능이에요. 이게 영양 기능성이 폴리코사놀 굉장히 많다. 폴리코사놀은 고지혈 같은데 좋은 거거든요. 폴리코사놀도 굉장히 많고, 사포나린이라는 성분은 사포닌이라고 아시죠? 인삼에 많다는 그거에 전구물질이에요. 사포닌. 그래서 아까 이거 드실 때 쓴맛이 나잖아요. 그게 사포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포나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새싹보리 같은 케이스는 이 곡물이 이 채소로 바뀐 건데 새싹이 커가면서 단백질 함량이 거의 한 15%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소도 사료 먹일 때 비우고 같은 케이스 단백질 함량이 사료 내에 15%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뿌리째 통째로 쓰기 때문에 뿌리로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32% 나와요. 단백질. 생각보다 굉장히 고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착안해서 만든 게 식물성 콜라겐이거든요.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해요. 비타민C도 레몬주스에 2.5배라고 그랬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가공 중에 안 좋은 거를 죽이기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살균 공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120도에서 순간 살균을 하거든요. 2초간 압력을 가해가지고 균을 싹 없애버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비타민C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비타민 C를 유지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식품을 드실 때 비타민 C는 별도로 꼭 드셔야 돼요. 비타민 C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거에.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거 하나에 40% 가까이가 식이섬유예요. 이 식이섬유 속에 저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베타그루칸. 그래서 보면은 다 껍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껍질. 아니면 통곡으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통곡. 진짜 좋은 거예요. 현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과도 먹을 때 가우 쪽이면 농약 잘 씻어서 껍질째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양파도 사실 껍질에 컬틴이라고 커세틴이라고 껍질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와라는 게 신경 전달물질의 혈압 강화, 당뇨합병증 예방 뭐 이런 거에 뇌세포 대사 촉진에 좋다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 흑미에 150배 이렇게 많고 폴리페놀 굉장히 많죠. 녹차보다도 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새싹보리의 효능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보리 흔히 얘기하는 종자로서 보리일 때 이 정도의 영양 성분이 있는데 이게 새싹보리 식물로 자라게 되면요 이렇게 많아져요. 식이섬유는 32배. 당연히 곡물일 때보다 야채로 자라면 식이섬유가 많아지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칼슘도 2.7배나 많아지고 비타민 B1도 2.8배, 비타민 B2도 8배가 많아지고 폴리페놀도 2.5배가 많아지고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는 제로였던 게 새싹으로 커버리니까 이렇게나 많아져요. 이게 거의 약성분만큼 많거든요. 자연 식품인데.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많아지고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특히 뿌리째, 통째로 먹을 때 영양성분이 더 우수해져요. 저희 그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저희 거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순만 잘랐을 때 10cm 정도 키워서 순만 잘랐을 때 검사 내용하고 통째로 그냥 다 했을 때 검사 내용입니다. 가바 함량도 거의 20배 정도가 더 많아져요. 특히 뿌리 쪽에 많은 게 가바라는 성분하고 단백질 성분이 엄청 많아져요. 제가 검사 결과로.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해외에서 분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루트 앤 리프라고 그래가지고 뿌리 이 통째로 했을 때 영양 성분이 월등히 많아진다는 게 해외에서도 이게 증명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 거 가지고 실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다른 데는 다른 데 거에 연구소 이런 거를 응용을 해서 선전을 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저희가 하는 이 분말 자체를 영양 성분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양 성분이 요거예요. 뭐 생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분말로 다 가공을 해놓은 거를 검사를 한 게 요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를 요 국가 표준 식품 성분표라고 저기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국가에서 이렇게 좋다라는 홍삼, 영지버섯, 블루베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데이터예요. 이게 요거는 제가 검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인터넷 들어가시면 요거 딱 치시고 궁금하신 거를 거기다 적으시면 나와요. 그거를 제가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 시켜요. 여기 보시면 주성 새싹보리는 식이섬유 38%, 영지버섯 3.4%, 5%밖에 안 돼요. 홍삼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칼륨도 보면 우리 383인데 홍삼은 62밖에 안 되고 비타민 뭐 인 같은 것도 보면 새싹보리가 더 많죠. 홍삼도 많네 이런 케이스는. 근데 여기 보시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폴리페놀 이게 항산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다 월등히 많죠. 그 다음에 사포나린. 이건 사포나린은 원래 새싹보리밖에 없어요. 고유 성분이에요. 물론 여기는 이제 대신 사포닌이 있겠지. 그 다음에 폴리코사놀 훨씬 많고 가바도 훨씬 많고 베타글루칸 거의 30% 가까이 돼요. 이게 실제로 저희 거는 어디서 검사를 한 거냐면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겁니다. 이게 실제 저희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노지재배 보통 이렇게 파랗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제가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재배된 거 보면 새싹보리라고 팔지만 새싹보리가 아니에요. 그냥 보리 가루라고 그래야 돼요, 사실. 왜 보리 가루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쏙쏙 났어요. 가지가 난 게 무슨 새싹이에요. 저희 거는 다 이렇게 일자로 가지가 나기 전인데. 새싹은 새싹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상은 다 새싹을 가지고서 영양분석 검사해놓고 그거는 자기들 거 자료를 검사한 게 아니라 농진청 이런 과학, 식량과학기술원 같은 데서 이런 거 가지고서 다 분석해 놓은 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기계로 이거 다 사람이 자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10cm 된 걸 어떻게 잘라요? 저희 안 자릅니다. 그냥 통째로 수확해요. 이거를 자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뿌리채 먹을 수 있게 깨끗이 재배해가지고 우리 센터장님 오셔서 보셨지. 뿌리 상태까지 프레시한 냄새 나는 거. 통째로 그냥 다 수확해요. 이렇게 일자로 자라요. 가지도 없어요. 이런 건 다 가지도 나 있어요. 이거를 수확해가지고 예? 이걸 말린 다음에 수확량도 많이 나오겠죠. 저희는 수율이 엄청 적어요. 거의 수분 함량이 90% 이상 되다 보니까 새싹이다 보니까 저 한 5% 정도밖에 안 나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60%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걸 분쇄도 그냥 방앗간 같은 예? 롤러밀 가지고 분쇄를 해버려요. 딱 요거 하시면 돼. 두 가지 궁금하시면 첫 번째 안전성 때문에 공인기관 성적서 보자 이거예요. 미생물 검사. 저희는 홈페이지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두 번째는 영양성분 검사한 거 공인기관 거 남의 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 파는 거 검사 성적서 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저희 거 요거는 이제 새싹보리 플러스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루로 내서 저희 거는 허예요. 약간 누래. 왜냐면 아까처럼 수확한 거를 그거를 가지고 안전성 있게 만들려면 120도에서 압력 한 10 정도 되는데 약 2초간 우유 살균하잖아요. 우유. 그죠? 우유 고온 살균하잖아요. 거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하다 보면은 색깔이 노래져요. 하지만 안전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다양한 효능은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 어떤 목적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이제 저희 애한테 먹여야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저희 애도 2형 당뇨가 있어요. 엄청 먹어야 되니까. 살이 쪄서 몸이 뭐 걸어다니는 병덩어리죠. 저랑 집사람은 건강한데 애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먹이려했더니 처음엔 싹만 잘라서 즙을 짜서 줘봤어요. 근데 탕약 같아. 탕약보다 더 써요. 못 먹겠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보통 이렇게 뿌리가 워낙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 뿌리 쪽을 검사하다 보니까 모든 뿌리는 당성분이 있어요. 당성분. 당근도 달잖아요, 뿌리가. 그 다음에 무도 보면 생으로 먹다 보면 아린 맛도 있지만 단맛도 있잖아요. 그죠? 새싹뿌리도 똑같아요. 거기 보면 당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축하다 보면 사과 같은 게 보통 맛있는 게 12브릭스예요. 그죠? 12브릭스 이상 돼요. 저희는 18브릭스까지 농축이 돼요. 하지만 18브릭스를 농축하면 쓴 것도 같이 농축이 되잖아요. 쓰고 단맛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까지 다 통째로 즙을 짜가지고 먹였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잘 건조해서 제가 건조하는 것도요. 동결 건조도 해보고 별짓도 다 해봤어요. 건조기까지 제가 직접 개발해가지고 회사에 있는데 다양하게 다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먹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서 뭐랑 먹냐면은 우유나 두유에 타 먹으면 제일 좋아요. 우유나 두유에 타 먹으면은 그 쓴맛이 오히려 그 우유 같은 거에 약간 비린맛하고 상쇄가 돼서 더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익숙하면 그냥 물에 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좋은 거는 우유나 두유에 타 먹으면 그냥 우유, 두유 먹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증세들이 있으시면 이거를 한 3개월치를 꾸준히 드시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들 제 친구들은 선물해 주면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별이 잘 나오세요. 첫 번째 특징이. 그 다음에 새싹보리 플러스 저희 거 가지고 이게 검사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저희 인터넷 자료실 들어가면 이거 다 오픈해놨어요. 이거. 그래서 항비만 효과, 변비, 체지방 축적 억제, 다이어트 효과, 활성산소 제거, 노화 방지에 필요하고 이런 효과들이 있다. 그거는 이거 한유에 있는 영양분하고 다 비례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이섬유가 40%나 되니 당연히 이런 효과들이 좋죠. 그 다음에 포만감도 주고, 그 다음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좋을 거고.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말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품 중에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요. 광동제약의 연구소랑 같이 공동 개발한 이 농축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권유하는 거는 이렇게 농축해서 탕제처럼 우러낸 거 하고 분말 그냥 100%짜리랑 어떤 게 더 영향이 좋을까요? 예, 분말이 더 좋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건강하시면은 그냥 요거 상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파는 건 이게 더 비싸게 팔아요. 왜냐면 가공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먹기는 좋은데 사실은 영양은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드시라고 그래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개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애가 과식을 하니까 항상 장 트러블이 있어요. 장애가 있고 지능도 떨어지니까 엄청 먹으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안에 코스트코 가면은 거기 이제 종근당에서 나온 락토핏이라는 유산균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 동그란 통에 보통 가면은 그게 한 포에 이렇게 먹으면 그 분유 맛 나는 게 이렇게 달달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보통 두세 통을 사와요. 그래서 먹는데도 별로 좋지가 않아. 개선이 안 돼요. 변비도 그렇고 장 트러블이.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싸리 그냥 새싹뿌리 좋은 게 많으니까 내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녁에 일찍 잠을 자니까 여기 지금 화면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게 우유예요, 우유. 우유를 집에서 저기 우유 이렇게 분말로 만드는 걸로 유산균을 뿌려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놔두면은 이렇게 요구르트가 되잖아요. 저희 이거 항상 이렇게 해 먹어요. 저녁에 보통은 요거를 떠가지고 요거를 분말을 저녁에 타가지고 먹거든요. 저녁 대신에. 그렇게 하면서도 별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애가 락토핏이라는 걸 먹어왔는데 이거 그런 말 여기서 해도 되나? 정확하게. 근데 별로 개선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연구소 통해서 이 새싹보리 자체에 있는 종균을 아예 종균을 채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예요. 그냥 새싹보리 가루를 종균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이 새싹보리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효 새싹보리예요. 발효 새싹보리. 마치 뭐냐면은 요구르트 먹는 컨셉이에요. 그러면 락토핏은 뭐냐? 그거는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유산균. 이해되시죠? 요구르트를 그거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요구르트고 우유에다가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었다고 해서 몸에서 음식이 잘 발효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싸리 발효를 시켜서 그냥 먹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케이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새싹보리의 영양분을 이 장내 유익균
장내 유익균을 가지고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뱃속에 들어가면 환경이 다 조성돼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편해요. 그래서 장 트러블이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고 허약하신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그 식사 저녁에 드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이걸 드시고 주무시면은 그 다음날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죠. 변비에도. 요거에 들어가 있는 타겟이 되는 이 장내 유익균이 뭐냐면 이렇게 4가지 종류예요. 라토바시루스 플란토눔이라는 거, 라토바시루스 캐세이, 좀 이름도 어려워요. 이런 4가지 종류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놓은 겁니다. 마치 된장처럼. 네. 이제 요거를 먹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장 건강 개선시켜주는 거고 또 원료 자체의 소화 흡수가 굉장히 좋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효소에 의한 소화작용의 보조 같은 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기름진 음식 많이 드시는 분, 식습관 불규칙하신 분, 몸이 나른하고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먹었을 때 몸 컨디션 안 좋았을 때 이런 거 드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어보신 요거 강한에 대한 건데요. 요 강한은 사실 저희하고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개발한 겁니다. 왜냐면 새싹보리는 어차피 먹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했던 거는 애가 100만 원 단위 이상을 몰라요. 돈을 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그러니 애는 하나밖에 없는데 뭐 방법이 기관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고 마음에 걸리고 저희들 나중에 죽었을 때 재산 물려줘봐야 소용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누구한테 줄 거예요? 형제 보고 뭐 친척한테 돈 주고서 애 좀 맡아달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같이 장사하는 건데 장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오래 살고 또 오래 살때 치매 걸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치매. 그래서 제가 치매에 대해서 논문이고 뭐고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뒤지다 보시면 나오는데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쌓여요. 그러면 우리 몸은 굉장히 메커니즘이 좋아서 잠을 충분히 주무시면은 이 척수가 잠자는 동안에 이거를 다 찌꺼기를 청소를 해줘요. 잠만 충분히 주무시면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안 그렇잖아요. 스트레스라든지 뭐 공부한다, 논다 하면서 잠을 충분히 못 자면은 단백질 찌꺼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기가 베타 아밀로이드거든요.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 다 나와요. EBS. 그거를 없애주는 그 물질이 커큐미노이드예요. 커큐미노이드. 그러니까 커큐미노이드는 어디에 많냐면 강황에 많아요. 강황. 물금에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를 통째로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강황의 일부가 커큐민인데. 그래서 커큐민을 따로 추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려 보니까 커큐민은 다당구조예요. 다당구조. 다당구조라는 건 뭐냐면 몸에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노 물질로 나노 입자로 쪼개놨어요. 어느 정도로 쪼개냐면 물의 용해가 될 수 있도록 물 입자 사이로 용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결합시켜서 만든 게 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4년 전부터 이 제품 출시하기 전부터 집사람하고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누나주고 그냥. 근데 주위에 누나주는 것도 좋으니까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품으로 그냥 아싸리 만든 거예요. 처음에 환으로 만들었다가 이제 저희 외삼촌 같은 케이스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막 우적우적 씹어 드시더라고요. 이게 환으로 만들다 보니까요 2가지가 걸렸어요.
첫 번째는 피치 못하게 찹쌀환이라는 걸로 만들면 3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원료 물질에 환을 만들기 위해서 부영제가 들어가는 거죠. 부영제라는 게 찹쌀인데 찹쌀로 만들면 30%가 들어가는 거고 벌꿀로 만들잖아요. 벌꿀로 만들면은 저 10%가 들어가요. 10%.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 굳이 벌꿀이 좋은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싸리 100%로 만든 거예요. 100%가 이게 현재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90%는 새싹보리 저희 원료고 10%는 저기예요. 코큐민 나노 입자로 쪼개나 나노 코큐민이 인도산. 그 다음에 거의 뭐 0.5% 정도 수준이 흑우추예요. 흑우추. 이렇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다 자연산 물질이 있어요. 흑우추는 왜 들어가냐면 이건 바인딩 역할을 해요. 몸속에 흡수시켜주는 코큐민을 잡고서 들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제가 4년 동안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잠자고 일어나면 첫 번째 먹는 게 이거예요. 그냥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잔하고 이거를 무조건 입에 털어놓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집사람하고 저는 지금 4년째 이거 먹고 있어요. 저희 애도 그렇고. 근데 저희 애는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요. 맛있는 것만 자꾸 먹고 싶어 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이 코큐민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치매 예방, 기억력 증가, 두뇌 활동 강화, 뭐 교수님이 항암 효과도 있고 이전 보호 효과 있고 비만 예방 효과 있고 충치근 감소, 뭐 이게 이제 충치근 감소 이런 게 항염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저기가 코큐민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과거부터 여기 보면 본초 과목에서도 언급을 했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기에 대한 소염작용입니다. 그래서 표록은 울금보다 맹렬하다고 강하게 됐어요. 근데 강하고 울금하고 차이점 아시나요? 사실 작물은 거의 똑같은데 뭐 영어로 토메이드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뿌리 쪽에 있는 게 울금이고 줄기 쪽 부분이 강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피 뭉친 것도 치료하고 뭐 좋은 게 많아요. 어혈을 치료하고 소화도 돕고 또 마음이 송산되는 것까지 좀 이상하게. 너무 편안해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양이. 풍사 침방으로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요거 드시고요. 저 외삼촌 같은 케이스에 이렇게 팔 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대요. 팔 떠는 게.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는 환이 있었는데 환을 이렇게 우적우적 씹어 드세요. 근데 막 이빨 부러지는 소리 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환을 못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씹어서 드시기 좋게. 맛있지는 않아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근데 저희 거가 이 FDA에서는 일일 추천량 커큐민이 200mg이에요. 저희 한 포가 3g인데 3g은 3000mg이거든요. 이 3000mg에 10%가 저 강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커큐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200mg이 한 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200mg은 카레라이스를 우리가 카레라이스 밥으로 먹게 되면 10에서 20인분을 먹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못 먹죠. 강황으로도 먹어도 그렇게 먹지를 못해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먹으려고 집사람하고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제 언젠가는 알겠지. 저희가 치매 안 걸리면 이거 덕분인 거고요. 제가 치매 걸리면 이게 가짜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뭐 이런 것도 여기 뭐 써져 있는데 뭐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비슷한 거. 저희 제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간 건강 증진 및 변비에 대해 좋은 거, 뭐 치매의 예방, 두뇌 활동 강화. 그다음에 이게 수치 해소에 굉장히 좋아요.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수치 해소제보다 이게 더 좋아요. 근데 제가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 제가 술을 원래 좀 안 먹는 타입이거든요. 저희 집 식구들이 알코올 분해율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먹게 되면 그 다음날 완전히 감기 몸살 앓는 것처럼 막 온몸이 두들겨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술 마시고 이걸 저녁에 마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어차피 한 포 더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증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꾸준히 드시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요. 이거 꾸준히 드시다 보면요 술이 세져. 술이 세진다고. 왜냐면 술을 먹어도 안 취해요. 왜 안 취했냐면 이거 자체가 간을 튼튼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진청에 들어가시면 그 약식 동원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포스터를 해놓은 게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어디에 좋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보면은 새싹보리는 간에 좋다라고 나왔어요. 간에 좋다고. 간 건강에 좋더라고요. 간이 좋아지면 술이 세지죠. 그럼 병주고 약 주는데. 그 다음에 발리 스프로플러스라고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뭐 우유나 두유, 요구르트 같은 거에 타서 드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이고요. 요거 이제 저희 이거 정리해 놓은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매끈차라고 또 만들고 있어요. 새싹보리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우려서 먹는 방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서 이번 달에 나와요. 요번 주에 생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 젤이라는 거 새로 아까 맛드신 건데요. 보통 콜라겐 그러면 뭐로 만듭니까? 생선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 생선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을 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 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먹어가지고 단백질을 먹으면 세포가 흡수하기 위해서 이 세포라는 게 보통 RNA, DNA, 유전자가 DNA로 돼 있잖아요. 그럼 DNA, RNA 이런 것들이 다 또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 아미노산을 약 19종 이렇게 분해시키는 과정을 몸속에서 하게 되는데 그걸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콜라겐은 이제 그것들이 결합 조직으로 돼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게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피부도 있고 대표적인 게 또요. 그렇죠. 뼈의 연골 조직이 콜라겐으로 돼 있어요. 또요. 머리카락. 이것도 콜라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또요. 손톱. 잘하시네. 예, 손톱. 그 다음에 또요. 눈의 점막.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혈관입니다, 혈관. 예. 혈관이 다 콜라겐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사람이 몸이 말라 있는데도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 그죠?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특히 그런 분들이 콜라겐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몸이 마르는데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 안 하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 몸에 있는 단백질을 흡수해가요. 그게 마른 분들은 이 혈관이 얇아지게 돼요. 혈관에 있는 콜라겐을 빼먹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겠죠. 혈관이 얇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탄수화물 같은 케이스는 영양 과잉이 되면 지방으로 비축을 해서 몸에 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과잉 섭취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자꾸 비만이 돼버리니까. 근데 단백질은 과잉 섭취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요. 다 배설이 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꾸준히 섭취를 안 하시잖아. 그러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필요량이 있는데 그걸 어디서 빼가요? 우리 몸에서 빼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렇게 피부 같은 것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러잖아요. 비축이 돼 있으면 그거 쓸 텐데 응?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뭐 채식도 좋고 그렇지만은 채식을 하시더라도 콩이라든지 이런 이 식물성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는 채식 권유하지는 않아요. 뭐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뭐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60g 정도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0g이라는 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선 구워서 놔도 조금 드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기, 국 같은 데 들어가서 국 속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그런 방향으로라도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드실수록 단백질은 무조건 섭취를 하셔야 돼요. 탄수화물은 오히려 과잉이에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네. 이상 저희 제품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마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제가 아는 판단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콜라겐은 생성을 못 먹으신가요? 아, 콜라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제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요 뿌리 쪽 부분이 단백질 함량이 32%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미노산으로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거 콜라겐은 이 아미노산 식물성 콜라겐이 10%, 요거 같은 경우에 2,500mg이에요. 요새 텔레비 보시면 석류 콜라겐이라고 그래서 엄청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15g짜리에 그 PC 콜라겐이 1000mg 들어있어요. 1000mg. 저희 거는 식물성 콜라겐이 1250mg 들어있고 PC 콜라겐이 1250mg 들어있어요. 반반씩. 그래서 2500mg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왜 반반씩 섞었냐? 반반씩 섞은 거는 단백질을 분해해 놓으면 약 19종의 아미노산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예?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19종의 단백질이, 저 아미노산이 하는 역할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또 그걸 강의하게 되면 되게 복잡해져. 그래서 하지만 이제 우리 애 같은 경우 염색체가 결손이잖아요. 이거 사실 저희 애 때문에 이것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소원이 뭔가 결손이 되는 게 메꿔져서 애가 정상화되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단백질을 아싸리 그냥 쪼개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19개를 분석을 다 해봤더니 우문자 연구소에서 어떤 거는 생성 콜라겐이 더 많아. 18종 중에서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식물성 콜라겐이 더 많아. 대체적으로는 식물성 콜라겐이 더 좋아요, 퀄리티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걔 몸속에서 필요로 한 거 또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필요로 하는 게 어느 아미노산이 필요로 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서 필요한 걸 빼가라 하고 생각하고 이걸 그냥 50대 50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식물성 콜라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우리 동물을 보시자고. 동물에는 육식동물이 있고 초식동물이 있어요. 그 육식동물은 생선처럼 육식을 먹어서 콜라겐을 섭취해. 맞죠? 네? 그럼 초식동물은 콜라겐이 없나요? 초식동물은 어디서 섭취해요? 네? 그렇죠. 풀에서 섭취해요. 그러면 풀을 어디에서 섭취를 해요? 특히 많은 게 새싹이에요. 새싹. 잘 생각해 보세요. 등치 큰, 예를 들어서 육식동물은 가장 커봐야 사자, 호랑이잖아요.
근데 초식동물의 등치 큰 건 뭐예요? 코끼리, 그 다음에 하마, 그 다음에 기리, 그 다음에 들소도 엄청 커요. 아메리칸 버펄로 가면 초원에서 보면 정말 저기 엄청 크다고. 그런 애들 다들 코 박고서 풀 많아도 초원에 가풀 나면 다 코 박고서 뜯어먹어요. 그죠? 그거 전부 새싹 뜯어먹는 거예요. 기린도 보면은 이 커다랗게 커 있을 때 싹이 나 있는 거 먼저 어린 순부터 먹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보통 그 피시 콜라겐은 아무리 많아도요 2000mg 이상이 없어요. 왜 없냐? 한 번에 몸에서 흡수할 때요 흡수되는 한계가 동물성 콜라겐은 2000mg. 1000mg짜리는 건 돈 때문에 조금 넣는 거고 2000mg을 넣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팔아요. 그래도 많이 파는데도 2000mg짜리는 있어요. 근데 식물성 콜라겐은 몸의 흡수에 제한이 없다라. 흡수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구조. 예. 그래서 저희 거는 사실 이제 향후에 4000mg짜리도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자금적 여유가 있으면은 4000mg짜리 만들어서 하루에 뭐 최소한 한 3번 정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콜라겐. 콜라겐은 어느 생명이죠? 아, 이게 피시 콜라겐은요 옛날에 예, 생선 비닐 가지고도 콜라겐을 만들었고 껍질 갖고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구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원료 자체가 대부분 공급되는 데가 일본이에요. 옛날에는 피시 콜라겐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껍질을 다 벗겨서 버렸어요.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그거를 분자 구조를 다 분해해가지고 콜라겐으로 만든 거거든요. 일본이 그걸 세계적인 수출국인데 지금 가격이 워낙 비싸져서 지금 구분 안 해요. 구분해서 못 사. 그냥 피시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지금 일본에서 생산하는 것은 원자적 공급인데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원료사랑 상의해봐야 되는데 그거 좀 네.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그래서 요새는 아예 식물성 100% 콜라겐을 만들려고 지금 음료수 형태로 개발하고 있어요. 선택권은 그렇죠. 선택권 줘서 그냥 생물성 100%를 먹거나 아니면 반반씩 섞인 거 먹거나 이렇게. 원산시 제품이 네. 세관이 아닌데 일본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그게 좀 네, 맞습니다. 일본이 원자력 그것 때문에 참 문제예요. 그냥 결국은 안전성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질문이신 거예요. 저도 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시험에 있어가지고요. 네.